왜냐면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채용 담당자들은 게을러요. 제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채용 담당자들의 특성 세 가지만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것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취업 관문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정말 게으릅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정말 게을러요. 그 내가 원하는 기업에 있는 그 자소서 항목이 옛날 거도 보고 최근 거도 한번 뭐 볼 수 있다면 한번 보세요. 안 바뀌어요.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내 역량, 그리고 지원 동기 및 포부, 이 큰 틀에서 안 바뀝니다. 왜냐면 더 쓸 것도 있어요. 근데 채용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안 바꾸려고 해요. 빨리 휴가 쓰고 내일 놀고 싶지. 뭐 자꾸 바꾸고 이렇게 또 계산하려고 하면 또 야근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야 돼요. 왜 이용해야 되냐면은, 자, 내가 앞장은 이력서고 뒷장부터 이제 자소서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앞장에 이력서가 통과가 되면은 딱딱딱딱 보고 이렇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뭐 100명의 이력서를 뭐 뽑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출력을 다 합니다. 100명의 이력서를 이렇게 출력을 탁탁하게 탁탁탁탁탁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용모 보고 학교, 학점, 토익, 자격증, 경험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의 무기는 없다라고 싶으면 그냥 탈락식을 추립니다. 반을 추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소서를 봐요. 자소서에 글을 꽉 찬 것만 다시 추려요. 왜냐면은 자소서의 글이 예를 들어서 1000글자를 써야 된다 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걸 다 채웠어야 돼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반만 채웠다 글이, 그러면은 이 사람의 근속 연수가 반밖에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성이에요, 성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스펙은 좋아. 근데 뒤에 자소서가 한 60%밖에 안 찼어요, 글자 수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 일하다가 언젠가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채워야 돼요. 그렇게 그 자소서에 글을 빽빽한 글을 먼저 또 추려요. 추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추리냐면은 그걸 다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절대 안 읽습니다. 빨리 추리고 집에 가야지. 담당자들도 어떻게 보냐면은 두 가지씩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그 자기 그 지원자의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핵심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지 그게 있으면은 통화를 시켜줘요. 나머지는 아무리 글을 꽉 채우고 했다 해도 아, 내가 보다가 힘들다 탈락시키다. 그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채용 담당자의 재량이거든요. 안타깝지만 서류 전형에서 떨어뜨리고 합격하는 거는 채용 담당자의 역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마음에 들든 뭐 안 들든 스펙이 좋든 안 좋든 그 채용 담당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어떤 방문사도 추립니다. 추려가지고 남는 그 한 그 5명이라도 봅시다. 마지막에 5명이 남았어요. 그 서류 전형의 5명은 어떠냐면은 앞에 그 이력서에 무기가 하나 있어요. 무기 한두 개쯤 있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보면 두 가지씩으로 썼어요. 소제목이 있다는 거거든요. 소제목이 없는 친구들은 핵심 키워드에 따옴표를 넣든지 따옴표를 넣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부각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왜 부각시켰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 지원자들은 채용 담당자가 게으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내 자소서의 글을 다 안 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그 키워드 아니면 소제목에 굵직하게 써서 이것만 해도 읽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덕분에 그 서류에 통화가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채용 담당자의 특성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채용 담당자들은 귀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그 이력 그 자기소개서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고
유튜브라든지 어떤 뭐 블로그, 그리고 카페 이런 데에 많은 그 저기 자소서 통과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카피한 친구들이 많아요. 대행해서 그대로 들고 온 친구도 많고. 근데 이제껏 채용 담당자들 수만 가지 이력서를 읽고 자소서를 읽어왔어요. 그런데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봤는데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이건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 안 보이고 이 서류 자체가 그대로 면접까지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이 친구들이 면접에서 버벅댈까요? 안 버벅댈까요? 카피에 갔기 때문에 자신감이 사실 떨어져요.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은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채용 담당자가 귀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담당자들의 특성 세 번째는 불친절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해요. 왜냐면은 텔레마케팅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의 전화가 오면은 솔직히 되게 불친절해요. 이 채용 담당자들은 대한민국의 통상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채용 담당자도 좀 불친절해요. 근데 요즘 뭐 사람 어쩌고 저쩌고 뭐 잡코리 그런데 많이 올리잖아요. 꼭 채용 공고가 올리면은 문의 전화가 있죠. 인사팀 어디 전화가 왜 놔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전화 받을 거면. 왜냐면은 제가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 넣었는데 뭐 탈락인가요? 뭐 언제 발표나는가요? 혹시 뭐 몇 배수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계속 물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채용 담당자들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귀찮아요. 귀찮아서 이런 친구들을 채용해도 좀 회사에 선배들한테 좀 귀찮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몰래 탈락시키는 경우도 허다하고 제가 직접 제가 눈으로 본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친구 전화로 하세요. 궁금하면 친구 전화로. 요즘은 다 전화번호 남잖아요. 친구 폰이야. 친구가 휴대폰 좀 빌려줘. 왜 전화하든지. 엄마 폰으로도 하지 마세요. 엄마랑 뒷번호 똑같잖아. 4885 똑같잖아. 친구 전화해. 궁금하다면은. 아니면은 왜 뭐 독지사나 카페 같은 데 보면 뭐 꼭 영신이 강한 친구도 있잖아요. 내가 전화해 볼게.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더 물어보고 하든지 전화하지 마세요. 괜히 불이익 될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지원자보다는 문제가 있는 지원자가 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지원자.